야망이 넘치는 남자와 그 남자를 쫓는 남자의 숨막히는 재미없어. 추격전인데 그게 정우성과 현빈인데 안 보실 거예요? 아마 숙소 가시고 집에 가시면 계속 대본만 보실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그러시긴 해요. 저희 형제잖아요. 형제니까요. 낯가림이 조금 있어요. 낯가림이 심해서. 저도요. 그래서 서로 있으면 야, 셋이 소주 마시면 진짜 분위기 정말 묘하겠다. 네. 안녕하세요. 메이드 인 코리아에서 백기태 역을 맡은 현빈입니다. 백기현 역을 맡은 우도환입니다. 네. 너무 춥다. 오늘 되게 춥더라고요. 오늘 어제 첫눈 저는 봤거든요. 어제 첫눈 왔어요? 12시쯤에 왔어요. 5달? 5달 정도. 저는 오늘 촬영하려고 나올 때 문득 어떤 옷이 생각이 나서 그걸 입어볼까 해서 찾았는데 그 옷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한참 찾다가 포기하고 나왔습니다. 이제 촬영이 다 끝나고 가서 다시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놀랐어요. 와, 사람이 이렇게 멋있을 수가 있구나. 진짜로. 첫 촬영 때 정장을 입고 지금처럼 이런 모습으로 계셨는데 내가 과연 이렇게 선배님 나이가 되었을 때 저런 아우라가 나올 수 있을까? 난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그 정도의 배우로서의 존경심과 남자로서의 존경심이 들었고요. 지금은 그것보다는 좀 더 편해진 느낌? 현장에서도 형 동생으로 이렇게 역할이 또 그러다 보니까 조금 바뀐 것 같습니다. 저는 도한 씨 처음 봤을 때 굉장히 듬직하다. 그리고 목소리도 지금처럼 굉장히 중저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듬직하고 단단한 느낌이 들었었던 것 같고 지금 굉장히 그냥 편해졌어요. 네네, 많이 편해졌어요. 네. 재밌겠다. 어떤 실제적인 사건을 배경으로 픽션이 가미돼서 이야기가 굉장히 풍성해졌거든요. 재밌는 것들을 많이 보여드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감독님 또 출연하시는 선배님들의 이런 성함을 듣고 저는 더 출연을 결심한 것 같아요. 언제 내가 또 우민호 감독님이랑 작품을 해보겠나. 내가 또 정우성 선배님이랑 또 현빈 선배님 친동생 역할을 언제 또 할 수 있겠나. 근데 읽으면서 좀 내가 많이 잘해야겠는데 라는 부담감이 좀 더 컸던 것 같아요. 되게 빨라요. 어떤 디렉션이 됐든 어떤 상황에 대해서 본인이 이해하고 표현해내는 거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놀랐었던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전체를 보시는 것, 정말 세세한 거 하나하나까지 작품 전체를 생각하면서 연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절대 예민하지 않으시다는 거. 그렇게 웃으면서 되게 재미있게 많은 아이디어를 주시고 아마 숙소 가시고 집에 가시면 계속 대본만 보실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그러시긴 해요, 보면. 네. 저희 형제잖아요. 형제니까요. 일단 외적으로는 증량을 좀 많이 했어요. 아무래도 전작품에서는 또 체중이 조금 빼야 됐던 역할이다 보니까 한 13kg, 14kg 정도 증량을 했고요. 일본어가 필요해서 일본어 수업도 좀 했던 것 같고요. 그 시대물을 담은 영화나 드라마를 좀 많이 찾아본 것 같고 또 군인 역할이기 때문에 군인 시절을 좀 떠올리면서 그런 말투들이나 몸 동작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값지게 하려고 노력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되게 이제 보실 분들 아시겠지만 저한테는 되게 어려운 형입니다. 선배님이 그냥 이름 부르면 그냥 벌떡 일어나게 돼요. 약간 그게 뭔가 습관화돼 있는 것 같아요. 아시죠? 뭔지? 그냥 작품에서 가름마를 거의 1대9로 이렇게 타다 보니까 조금 가운데 쪽으로 많이 오면 약간 어색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보는 눈의 습관 아닐까 싶은데요. 네. 저는 그냥 집에서 아이랑 놀 때 행복한 것 같아요. 그냥 같이 밥 먹고 또 날씨가 좋을 때는 같이 놀이터 가서 놀기도 하고 언젠가 태어날 아이와 놀 저를 상상할 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이거 선생님께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둘이 얘기를 하다가 뭘 먹고 둘 다 이렇게 키가 컸나 궁금해졌어요. 네,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메이드 인 코리아에서 장건영 역을 맡은 정우성입니다. 오예진 역을 맡은 서은수입니다. 본인들 키 안 크대요? 잠.
저는 어렸을 때 우유에 늘 밥을 말아 먹었어요. 그래서 키가 그때부터 많이 컸지 않았나. 저 어릴 적에 굉장히 많이 졸렸던 기억이 나. 아, 지금도 졸려요. 아메리카노. 저는 오늘 처음으로 이제 손가락에 팁을 붙였는데요. 일상생활을 절대 할 수 없고 지금 너무 답답해서 지금 아무것도 못하겠다는 TMI를 했습니다. 진짜 대본 그대로 알랑드롱이 여기 있네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제가 보지 못했던 아우라셨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멋있어지시는 것 같아요. 볼 때마다. 감사합니다. 이거 TMI다 나한테. 아주 순하고 착한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편안한 기운을 주는 사람. 또 연기를 할 때 현장에서 순간순간 바뀌는 어떤 상황에도 아주 순발력 있게 잘 적응하는 아주 믿음직스러운 동료이자 파트너 배우. 감사합니다. 너무 떨렸다? 이 작품을 해서 선배님들이랑 같이 호흡을 하고 싶다는 엄청 욕심이 많이 생겼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읽어보고는 물론 재미있었어요. 어떤 1970년대 초반에 그 역사적인 어떤 사건의 흐름과 동시에 수없이 많은 또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의 또 역사가 있잖아요. 실제 사건의 가상의 이야기를 결부시키면서 끌고 나가는 게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촬영 전날에는 어떠한 약속도 잡지 않고 집에서 혼자 있으면서 밤에 유산소하고 반신욕하는 좀 일상 루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선배님은요? 저는 흥얼거려요. 흥얼? K-팝 흥얼인가요? 아니면 뭐 아니요, 그냥 뭐 알 수 없는 리듬으로 그냥 흥얼거려요. 그리고 이제 목소리를 그러면서 이제 조금 다듬기도 하고 몸의 긴장도 풀고. 보고 촬영 전에요? 헤매? 사실 그 메이드 인 코리아에서 가장 많이 바꾼 게 장건영 캐릭터거든요. 현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자유로움도 있지만 거기서 오는 긴장감 같은 게 엄청났을 거거든요. 당황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끝내 놓지를 않고 같이 그 텐션을 잡고 쫓아오는 걸 보면서 첫 인상과는 다르게 굉장히 프로페셔널한 동료 배우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경험이었어요. 장건영이 우수사관을 믿고 큰 역할을 주듯이 선배님도 저를 되게 점점 믿어주신다는 그 느낌을 받고 되게 의지를 정말 많이 했었던 것 같고요.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어떤 추격신 이런 거 찍고 있을 때 선배님이 저기 산 쪽에서 이제 뛰어내려 오셔서 예진아 방금 진짜 웃기고 잘했어. 근데 이렇게 해보면 또 매력적일 것 같아 하고 또 아이디어를 주시고 가셨는데 그때 선배님 뒷모습이 너무 감사해서 무서웠네요. 막 겁치고 네. 근데 그게 숨차하는 게. 네, 애정이잖아요. 그렇게 후배한테 그 알려주고 싶으신 마음이 그 애정과 사랑이 느껴져서 진짜 감사했습니다. 진짜. 관찰. 현장에서 이제 리허설을 하면서 관찰을 해요. 보통 이렇게 작가가 상상한 공간 안에서의 움직임의 지문이잖아요. 그 지문을 싹 다시 지워요. 그 지문이 나빠서 지우는 게 아니에요. 더 생동감 있고 살아있는 움직임이 이 현장에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 지우는 거거든요. 이렇게 관찰을 잘 해주시고 적용해 주시는 감독님은 저는 처음 봤어요. 재밌어야 되나요? 우와! 메이드 인 코리아, 우와! 야망이 넘치는 남자와 그 남자를 쫓는 남자의 숨막히는 재미없어. 추격전인데 그게 재미없어. 정우성과 현빈인데 안 보실 거예요? 재미없는 것 같아. 어떡하지? 선배님들은 올해 크리스마스를 누구와 어떻게 보내실 건지 궁금합니다. 나는 안 궁금한데 오수사관이 궁금하다니까 꼭 대답해 주시길. 네, 안녕하세요. 메이드 인 코리아에서 천성중 역할을 맡은 정성일입니다. 표학수 역할을 맡은 노재원입니다. 한국평 역할을 맡은 박용우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날 저희 드라마 방송하죠. 그래서 지인분들이랑 메이드 인 코리아 볼 것 같은데요. 저는 아버지 생신이셔서 항상 가족끼리 식사를 할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날 집에서 메이드 인 코리아 볼 것 같습니다. 이거 TMI. 네, 이게 되게 이 옷이 되게 어색하고 가운데 앉아 있는 게 사실 지금 손에 땀이 나요. 저의 TMI는 이렇게 추운 날 저는 맨발로 나왔습니다. 샌들 신고 왔어요. 발에 땀이 많아가지고. 성윤 씨가 되게 과묵한 스타일이고 좀 젠틀하고 좀 그런 느낌이 많잖아요. 되게 순하고 되게 둥글둥글한 면이 많아서 또 이런 면도 있구나. 재원 씨는 또 강한 역할들을 많이 해서 센 성격 아닌가?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죠. 촬영하면서 소주도 한잔하고 되게 순수한 사람이다. 이제 사실 되게 젠틀하시고 너무 좋은 분이실 거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뵀는데 일치했어요. 제 생각과 진심입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낯가림이 조금 있어요. 낯가림이 심해서. 저도요. 그래서 서로 있으면 그럼 제가 조만간 이렇게 세 사람이 좋습니다. 만날 수 있는 자리로. 저는 가발 쓰고 나오는데 가발 그 착용하는 데 한 2시간 넘게 걸렸어요. 진짜요? 2시간이나 걸렸어요? 저는 기죽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혼자만의 상상과 주문을 많이 외우면서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건 비밀이에요. 너무 사적인 거라서. 고향이 원래 대구다 보니까 제가 감독님한테 그러면 이거를 사투리로 하겠다 해서 근데 너무 대학교 때부터 떠나 있어서 많이 까먹었더라고요. 저도 매번 친구들한테 전화해서 이게 맞냐 이 단어가 맞냐 사투리를 좀 다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감독님이 이제 천석중이라는 인물이 모든 사람을 이렇게 좀 밑으로 이렇게 깔아보는 걸 좋아하셔가지고 좀 이렇게 찍은 게 많기는 해요. 그러다 보니까 촬영 장만 가면 약간 고개가 이렇게 약간 진짜 기 안 죽으려고 했던 기억밖에 없어서 눈치 보고. 야, 셋이 소주 마시면 진짜 분위기 정말 묘하겠다. 뭐 굳이 말하자면 이제 촬영 들어가기 전에 이제 감독님을 먼저 찾는 습관? 되게 현장에서 많이 바꾸세요. 오늘은 또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궁금해서 먼저 좀 물어보고 싶어서 했던 편인 것 같아요. 다 재밌었는데. 첫 촬영이 일본이었는데 너무 모든 게 어색하고 좀 두렵고 제가 대사 한마디 없는 제 얼굴 반응 컷을 찍는데 현장에 이렇게 뚜벅뚜벅 걸어오시는 거예요. 멀리서부터 이렇게 뚜벅뚜벅 걸어오셔서 뭐 없어? 같이 만들어보자. 지금은 평범해. 저 말은 나보고 뭐든 해도 된다라는 말씀이신가? 그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야겠다 해서 그 별건 아니었는데 그냥 그걸 했는데 감독님이 엄청 호탕하게 좋아하셨던 배우 입장에서는 뭐 심장이 뜨거워지죠. 그때부터 나 이거 잘해볼 수 있겠다,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성민 씨는 뭐 없어? 저는 늘 이거 메이드 인 코리아 관련해서 인터뷰를 하면 재밌었고 했던 게 사실 형님이랑 첫 만났던 그 날의 그 신이거든요. 그 날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너무 많이 웃기도 했고 어쨌든 황 국장님이 이제 가발을 쓰고 나타나신 것부터 너무 웃겼고 조효정 배우가 이제 가발했어요라는 대사와 제스처도 너무 재밌었고 첫날이었는데 너무 재밌게 촬영을 해서 이 촬영을 잘할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현장에서 현장성의 변화를 자꾸 주는 그런 것들이 오랜만에 느껴졌고 그런 것들이 정말 재밌었어요. 모든 게 진짜 같았어요. 그 로케이션도 그렇고. 맞아요. 일하고 있는 건 것 같아요. 저는 일하는 게 행복한 것 같아요. 네. 저도 뭐 대단히 동의하고 그러니까 딴 거보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되게 오랫동안 연기하는 게 싫었거든요. 연기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었는데 그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그 자격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만큼 연기 잘하고 싶은데 난 요만큼밖에 좀 못한다. 자꾸 그런 어떤 자기 검열을 하고 자기 비하를 해서 너무 힘들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거를 안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연기하는 게 너무 즐겁고 또 좋아하는 취미생활 할 때도 행복하고
좋아하는 사람들 만날 때도 행복하고. 그냥 뭐 살아 있는 것 자체가 행복한 것 같아요. 요즘 걸어다니는 것도 행복하고. 저는 그 카메라 앞에서 내가 뭔가 예측하지 못한 순간을 맞이할 때가 행복합니다. 지금인가요? 사실 요새 좀 뭔가 어렵고 힘든 일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그걸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팍 뚫릴 때가 너무너무 행복해요. 네, 지금까지 정성일 노재원, 박용우였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 메이드 인 코리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현빈이었습니다. 네, 저는 오도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정우성 서은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